여러분 혹시 매일 마시는 차 한 잔이 몸을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차를 물처럼 편하게 마시곤 하지만 모든 차가 우리 몸에 좋은 건 아니에요. 잘못된 차를 물처럼 마셨다가 소중한 건강을 잃은 분들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차의 비밀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차는 피해야 하고 어떤 차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저는 85세의 의사 이승호입니다. 50년 넘게 의료 현장에서 3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만나요. 그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저도 아침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하루를 시작하곤 했어요. 하지만 나이 들수록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작은 습관이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작은 선물이에요. 몇 년 전 시골 마을에 사는 70세 박금순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약 없이 건강하게 살고 싶다며 매일 옥수수 염차를 물처럼 마셨어요. 부기를 빼준다는 말에 하루 2리터씩 마신 지 6개월. 갑자기 몸이 무겁고 숨이 차기 시작했죠. 결국 병원에 실려간 할머니는 급성 심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액 투석을 받으며 할머니는 저에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그냥 차인데 왜 이렇게 됐나요? 그 눈물 젖은 목소리가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이 이뇨 효과가 강한 차를 과하게 마셔 전해질 이상을 겪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박금순 할머니처럼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아픈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간단한 지식과 작은 실천만으로도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이 잘못된 차를 끊고 안전한 차를 마시며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약속드릴게요. 첫째, 물처럼 마시면 안 되는 차 5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릴 거예요. 둘째, 매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차 4가지를 소개할게요. 셋째, 차를 안전하게 마시는 방법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이 3가지를 알면 여러분의 간과 심장을 지키고 더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지혜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볼까요? 먼저 왜 어떤 차는 물처럼 마시면 안 되는지 그 이유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차 한 잔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믿기시나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몸을 챙긴다고 생각하지만 잘못 마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차를 물처럼 마시면 위험한지 그 이유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차를 더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나이 들수록 우리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특히 간과 심장은 세월의 무게를 가장 먼저 느끼죠.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이 정기검진에서 전해질 이상을 겪고 있어요. 전해질 이상은 몸의 균형이 깨져 피로, 근육경련, 심지어 심각한 합병증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바로 차의 숨은 힘 때문이에요. 많은 차에는 이뇨작용이나 혈압, 혈당을 낮추는 양리 효과가 있습니다. 이 효과는 적당히 쓰면 약이 되지만 물처럼 많이 마시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제 환자 중 78세 김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눈 건강을 챙기기 위해 결명자차를 하루 1리터씩 마셨어요. 처음엔 속이 개운하고 좋다고 하셨죠. 하지만 몇 달 후 진료실에 오셨을 때 할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낮아져 있었어요. 선생님, 어지럽고 힘이 없어요.
차를 마셔서 이렇게 된 걸까요? 하시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검진 결과 결명자차의 강혈압 강화 효과가 할아버지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결국 차를 끊고 혈압약을 조절하며 건강을 되찾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런 사례는 김영철 할아버지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차를 물처럼 마시다 건강을 잃은 분들을 수없이 만나봤습니다. 예를 들어 옥수수 수염차는 부기를 빼는 데 좋다고 알려졌지만 강한 이뇨작용 때문에 칼륨과 나트륨 같은 전해질을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이뇨작용은 신장 기능을 30% 이상 떨어뜨릴 수 있어요. 둥골레차나 헛개나무차도 마찬가지예요. 혈당을 낮추거나 간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저혈당이나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약과 같아요. 적당히 마시면 몸에 이롭지만 과하면 위험해요. 여러분, 차를 마시는 건 건강을 챙기는 멋진 습관이에요. 하지만 물과는 달라요. 물은 우리 몸의 기본이고 언제든 마음껏 마셔도 괜찮죠. 하지만 차는 그 안에 든 성분이 우리 몸에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간과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차를 물처럼 마시면 몸이 버티지 못해요.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약리 효과가 강한 차를 과다 섭취하면 전해질 불균형 위험이 25% 높아진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차를 안전하게 마시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차를 약처럼 생각하고 적당한 양과 시간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5세 이순자 할머니는 잘못된 차를 끊고 안전한 차로 바꾼 뒤 피로가 줄고 아침이 상쾌해졌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걸 왜 몰랐을까요? 하시며 웃으시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도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도대체 어떤 차를 조심해야 하는 걸까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제 물처럼 마시면 안 되는 차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가장 흔히 마시는 차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이제 물처럼 마시면 안 되는 차를 하나씩 살펴볼 시간이에요. 첫 번째로 이야기할 차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2가지, 바로 옥수수염차와 결명자차입니다. 이 차들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물처럼 많이 마시면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어요. 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왜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셔야 안전한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마음을 열고 함께 들어보세요. 먼저 옥수수염차부터 시작해볼까요? 이 차는 부기를 빼고 몸을 가볍게 해준다고 해서 특히 여성분들께 인기가 많죠. 저도 진료실에서 선생님, 옥수수 수염차 마시면 다리 부기가 빠져요 라는 말씀을 자주 들었어요. 맞아요. 이 차에는 강한 이뇨작용이 있어 소변을 통해 몸에 수분을 내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뇨작용이 너무 강해서 칼륨과 나트륨 같은 중요한 전해질까지 함께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전해질은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 성분인데 이게 부족하면 피로, 근육경련, 심지어 심각한 신장 문제까지 올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0세 박금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시골에서 약 없이 건강하게 살고 싶다며 옥수수 수염차를 하루 2리터씩 마셨어요. 처음엔 몸이 가볍고 좋다고 하셨죠. 하지만 6개월 후 할머니는 숨이 차고 온몸이 무겁다며 병원에 오셨어요. 검진 결과 급성 심부전이었습니다. 강한 이뇨작용 때문에 신장이 버티지 못했던 거예요. 혈액투석을 받으며 할머니는 저에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차를 마셨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됐나요?
그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이뇨 작용은 신장 기능을 30% 이상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해요. 박금순 할머니는 결국 차를 끊고 꾸준한 치료로 건강을 되찾으셨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옥수수염차를 아예 마시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에요. 적당히 마시면 부기를 줄이는데 정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올바른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2~3번 200ml씩 따뜻하게 마시는 거예요. 끓일 때는 옥수수 수염 10g을 500ml 물에 넣고 10분 정도 천천히 우려내세요.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말고 식후에 마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 마신 후에 몸이 무겁거나 소변이 평소보다 너무 자주 나온다면 바로 섭취를 멈추세요.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이제 결명자차로 넘어가 볼게요. 결명자차는 눈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즐겨 마시죠. 특히 노년층 분들께서 눈이 뻑뻑할 때 결명자차 한 잔이면 시원해진다고 말씀하시곤 해요. 결명자차는 눈의 피로를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는 좋은 성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 차에는 차가운 성질이 있어서 소화기를 자극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강합니다. 적당히 마시면 괜찮지만 물처럼 매일 많이 마시면 소화불량이나 어지럼증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75세 이명숙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눈 건강을 챙기기 위해 결명자차를 하루 1리터씩 마셨어요. 처음엔 눈이 맑아지는 느낌이 좋다고 하셨죠. 하지만 몇 달 후 할머니는 자주 설사를 하고 어지럼증 때문에 진료실에 오셨어요. 선생님, 밥을 먹어도 속이 쓰리고 머리가 핑핑 돌아요. 검진해보니 결명자차의 차가운 성질이 소화기를 자극하고 혈압 강화 효과가 너무 강하게 나타난 거였어요. 연구에 따르면 결명자차를 과다 섭취하면 혈압이 15% 이상 낮아질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명숙 할머니는 차 섭취를 줄이고 따뜻한 음식 위주로 식단을 바꾼 뒤 속쓰림과 어지럼증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속이 편해서 손주들 밥을 챙겨줄 수 있어요. 하시며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결명자차를 안전하게 마시는 방법은 뭘까요? 하루 150ml, 식후에 따뜻하게 마시는 게 좋아요. 결명자 5g을 300ml 물에 7~8분 우려내시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2주 이상 연속으로 마시지 말고 한 달에 5~7번 정도로 제한하세요. 만약 차를 마신 뒤 속이 쓰리거나 어지럽다면 당장 멈추세요. 여러분의 몸은 늘 솔직하게 신호를 보내니까요. 여러분, 옥수수 수염차와 결명자차 둘 다 좋은 점이 있지만 물처럼 마시면 위험하다는 걸 이제 아셨죠? 저는 지난 50년 동안 이런 사례들을 보며 작은 습관이 건강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차를 마실 때 조금 더 신경 써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간과 심장을 지켜줄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지혜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위험한 차, 둥글레차와 우엉차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들어보세요. 여러분, 차 한 잔이 건강을 지켜줄 수도 있지만 잘못 마시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걸 아셨죠? 이제 물처럼 마시면 안 되는 차, 그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다룰 차는 둥글레차와 우엉차입니다. 둘 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차들이지만 물처럼 많이 마시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제 환자분들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왜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셔야 안전한지 함께 알아볼게요. 자,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먼저 둥글레차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둥글레차는 혈당을 조절하고 기운을 북돋아준다고 해서 특히 당뇨를 걱정하시는 분들께 인기가 많아요. 저도 진료실에서 선생님, 둥글레차 마시면 혈당이 내려간대요? 라는 말씀을 자주 들었죠.
맞아요. 둥글레차에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성분이 들어있어 적당히 마시면 당뇨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차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강해서 특히 당뇨약과 함께 마시면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저혈당 상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저혈당은 어지럼증, 식은땀, 심하면 의식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제 환자 중 72세 최상민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당뇨를 관리하려고 매일 둥글레차를 1리터씩 마셨어요. 당뇨약도 꾸준히 드시면서 차까지 열심히 마셨죠. 처음엔 기운이 나는 것 같다고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시다 집에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가족이 빨리 병원으로 모셔다 드렸지만 검진 결과 저혈당이 원인이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혈당 강화 효과가 강한 차를 당뇨약과 함께 복용하면 저혈당 위험이 25% 높아진다고 해요. 최상민 할아버지는 결국 차 섭취를 줄이고 약 복용 시간을 조절하며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선생님, 차가 이렇게 무섭다니 몰랐어요. 하시며 안도하시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렇다고 둥글레차를 전혀 마시지 말아야 하나요? 아니에요. 적당히 마시면 혈당 관리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방법은 간단해요. 하루 100ml 약을 복용한 지 2시간 뒤에 따뜻하게 마시는 거예요. 둥글레 뿌리 3g을 200ml 물에 10분 정도 우려내세요. 그리고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차를 마시기 전에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만약 차를 마신 뒤 어지럽거나 손이 떨린다면 바로 섭취를 멈추고 혈당을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늘 솔직하게 말해줍니다. 이제 우엉차로 넘어가 볼게요. 우엉차는 피를 맑게 하고 소화를 돕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몸속 독소를 빼준다는 말에 끌려 많은 분들이 즐겨 마시죠. 우엉차에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 적당히 마시면 혈액순환과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물처럼 많이 마시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우엉의 특정 성분은 신장세포에 자극을 주고 과다 섭취 시 소변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68세 정미경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할머니는 건강을 챙기기 위해 우엉차를 매일 1리터씩 마셨어요. 처음엔 소화가 잘 되고 몸이 가벼운 느낌이 좋다고 하셨죠. 하지만 몇 달 후 소변색이 탁해지고 온몸이 무겁다며 진료실에 오셨어요. 선생님, 요즘 자꾸 피곤하고 소변이 이상해요. 검진 결과 우엉차의 과다 섭취가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있었어요. 연구에 따르면 우엉차를 장기적으로 과용하면 신장세포 손상 위험이 20% 높아질 수 있다고 해요. 정미경 할머니는 차 섭취를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며 신장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이제는 손주들과 산책할 힘이 생겼어요. 하시며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따뜻했답니다. 우엉차를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은 뭘까요? 일주일에 2번 5g을 300ml 물에 15분 우려내 마시는 게 좋아요.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말고 식후에 따뜻하게 마시세요. 그리고 소변이 탁하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섭취를 줄이세요. 특히 신장이 약하거나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둥글레차와 우엉차는 적당히 마시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물처럼 많이 마시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지난 50년 동안 환자분들을 통해 작은 습관에 큰 차이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차를 마실 때 조금 더 신중해지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지혜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위험한 차, 헛개나무차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물처럼 마시면 안 되는 차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열어볼게요.
오늘 다룰 차는 바로 헛개나무차입니다. 간 건강에 좋다고 널리 알려진 이 차. 많은 분들이 술 마신 다음 날이나 피로할 때 즐겨 마시죠. 하지만 물처럼 매일 마시면 오히려 간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 환자분의 이야기를 통해 헛개나무차의 숨은 위험과 안전하게 마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헛개나무차는 간을 보호하고 숙취를 풀어준다고 해서 특히 남성분들께 인기가 많아요. 저도 진료실에서 선생님, 헛개나무차 마시면 간이 깨끗해진대요 라는 말씀을 자주 들었죠. 맞아요. 헛개나무차에는 간의 해독작용을 돕는 성분이 들어있어 적당히 마시면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신 다음날 150ml 정도 마시면 간이 부담을 더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헛개나무차를 장기적으로 물처럼 많이 마시면 오히려 간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헛개나무의 특정 성분은 과다 섭취 시 간 세포를 손상시키고 간 수치를 비정상적으로 높일 수 있어요. 제 환자 중 80세 박정호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간 건강을 챙기기 위해 1년 넘게 헛개나무차를 하루 1리터씩 마셨어요. 처음엔 몸이 가볍고 피로가 덜한 것 같다고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어느 날 피부가 노랗게 변하고 기운이 없어 진료실에 오셨어요. 선생님, 요즘 자꾸 피곤하고 입맛도 없어요. 검진 결과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있었습니다. 헛개나무차의 과다 섭취가 간에 부담을 준 거였어요. 연구에 따르면 헛개나무차를 장기적으로 과용하면 간 세포 손상 위험이 20% 높아질 수 있다고 해요. 박정호 할아버지는 차 섭취를 멈추고 간 보호제를 복용하며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이제는 손주들과 낚시갈 힘이 생겼어요. 하시며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따뜻했답니다. 헛개나무차를 아예 마시지 말아야 하나요? 아니에요. 적당히 마시면 간 건강에 좋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안전한 방법은 간단해요. 한 달에 5의 6번 150ml씩 따뜻하게 마시는 거예요. 헛개나무 3g을 400ml 물에 10분 정도 우려내세요.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말고 식후에 마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간이 약하거나 간질환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만약 차를 마신 뒤 피부가 노랗거나 피로가 심해진다면 바로 섭취를 멈추세요. 여러분의 몸은 늘 솔직하게 신호를 보내니까요. 여러분, 헛개나무차는 간을 지키는 친구처럼 보이지만 물처럼 마시면 오히려 간을 해칠 수 있어요. 저는 5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며 작은 습관이 건강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헛개나무차를 마실 때 조금 더 신중해지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간을 지켜줄 거예요. 이제 물처럼 마시면 안 되는 차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지혜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제는 반대로 매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차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차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이제 기분 좋은 소식을 들을 시간이에요. 물처럼 마시면 안 되는 차들을 알아봤으니 이번엔 매일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차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야기할 차는 루이보스 차와 히비스커스 차입니다. 이 두 차는 몸에 부담 없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에요. 제 환자분들의 따뜻한 사례와 함께 이 차들이 왜 좋은지, 어떻게 마시면 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함께 시작해볼까요? 먼저 루이보스 차부터 이야기해볼게요. 루이보스 차는 남아프리카에서 온 붉은 차로 카페인이 전혀 없어서 밤늦게 마셔도 잠을 방해하지 않아요. 게다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몸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죠. 저는 진료실에서 당뇨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차를 자주 추천하는데 마실 때마다 선생님,
이 차는 달콤한 향이 정말 좋아요 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루이보스 차는 부드럽고 은은한 맛이 있어서 아침에 한 잔 마시면 하루가 기분 좋게 시작된답니다. 제 환자 중 77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당뇨 때문에 늘 피곤하고 손주들과 놀 시간도 부족했어요. 그러다 루이보스 차를 하루 300ml씩 마시기 시작하셨죠. 3개월 후 검진 결과 혈당이 15%나 개선됐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아침에 눈 뜨는 게 즐거워요. 손주들하고 공기놀이도 할 수 있어요. 그 미소가 정말 따뜻했답니다. 연구에 따르면 루이보스 차의 항산화 성분은 혈당 조절을 돕고 심혈관 건강에도 이롭다고 해요. 당뇨나 피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루이보스 차를 맛있게 마시는 법은 간단해요. 하루 300ml, 80도 물에 루이보스 1g을 5분 정도 우려내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향을 망칠 수 있으니 살짝 식힌 물이 좋아요. 식후에 마시면 소화도 돕고 기분도 상쾌해진답니다. 만약 달콤한 향이 더 강했으면 싶다면 꿀 한 방울을 살짝 넣어보세요. 하지만 당뇨가 있으시다면 꿀은 피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 아침에 루이보스 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이제 히비스커스 차로 넘어가 볼게요. 히비스커스 차는 새콤하고 선홍빛이 예쁜 차로 혈압과 간 건강에 특히 좋아요. 이 차는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저는 고혈압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차를 추천하는데, 선생님, 이 차 마시면 속이 시원해져요 라는 말씀을 자주 듣죠. 히비스커스 차의 새콤한 맛은 특히 여성분들께 인기가 많아요. 저녁 식사 후 한 잔 마시면 하루의 피로가 사르르 녹는 기분이 든답니다. 73세 이영희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할머니는 고혈압 때문에 약을 드시며 늘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러다 히비스커스 차를 하루 200ml씩 마시기 시작하셨죠. 2개월 후 혈압이 안정되고 간 수치도 좋아졌어요. 연구에 따르면 히비스커스 차는 혈압을 평균 10% 낮추고 간의 해독작용을 돕는다고 해요. 할머니는 저에게 기뻐하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손주들 결혼식 준비도 거뜬히 도와줄 수 있어요. 그 밝은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고혈압이나 간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히비스커스 차는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히비스커스 차를 맛있게 즐기는 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200ml, 85도 물에 히비스커스 1g을 7분 정도 우려내세요. 너무 오래 우리면 쓴맛이 날 수 있으니 시간은 꼭 지켜주세요. 식후에 따뜻하게 마시면 소화도 되고 혈압도 안정된답니다. 새콤한 맛이 강하다면 얼음을 살짝 넣어 차갑게 마셔도 좋아요. 하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따뜻하게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분, 히비스커스 차의 예쁜 색깔과 상큼한 맛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여러분, 루이보스 차와 히비스커스 차는 카페인 걱정 없이 매일 마셔도 안전한 차들이에요. 저는 지난 50년 동안 환자분들을 통해 작은 습관이 건강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차들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지혜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안전한 차, 캐모마일 차와 곡물차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떤 매력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알아볼게요. 여러분, 이제 안전한 차 이야기의 두 번째 장을 열어볼게요. 지난번에 루이보스 차와 히비스커스 차의 매력을 알아봤으니 오늘은 또 다른 두 가지 보물, 캐모마일 차와 곡물차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차들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매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요. 제 환자분들의 따뜻한 사연과 함께 이 차들이 왜 좋은지, 어떻게 마시면 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함께 맛있는 차 한 잔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캐모마일 차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캐모마일 차는 부드러운 사과 향이 나는 허브차로 불안을 줄이고 숙면을 돕는데 정말 탁월해요. 저녁에 책을 읽거나 TV를 볼 때 이 차 한 잔을 마시면 하루의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 든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불면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차를 자주 추천하는데, 선생님, 이 차 마시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캐모마일 차는 카페인이 없어서 밤늦게 마셔도 잠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깊은 잠을 선물해 줍니다. 제 환자 중 79세의 장영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불면증 때문에 밤마다 뒤척이며 손주들 걱정만 하셨어요. 그러다 캐모마일 차를 저녁에 150ml씩 마시기 시작하셨죠. 한 달 후 할머니는 저에게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새벽까지 깨지 않고 푹 자요. 손주들 꿈도 꿨어요. 그 행복한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미국 수면 연구에 따르면 캐모마일 차는 수면 시간을 평균 20% 늘리고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불면증이나 스트레스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캐모마일 차는 정말 좋은 친구예요. 캐모마일 차를 맛있게 마시는 법은 간단해요. 하루 150ml, 80도 물에 캐모마일 2g을 5분 정도 우려내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향을 약하게 만들 수 있으니 살짝 식힌 물이 좋아요. 저녁 식사 후나 잠자기 30분 전에 마시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숙면에 도움이 된답니다. 부드러운 사과 향이 더 진하게 느껴지길 원한다면 우린 시간을 6분으로 살짝 늘려보세요. 여러분, 오늘 저녁 캐모마일 차 한 잔으로 마음을 달래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이제 곡물차로 넘어가 볼게요. 곡물차, 특히 보리차와 현미차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차죠. 소화가 잘 되고 몸에 부담이 없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어요. 보리차는 구수하고 담백한 맛이, 현미차는 고소한 풍미가 매력적이라 특히 남성분들께 인기가 많아요. 저는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차를 추천하는데, 선생님, 보리차 마시면 속이 편해져요 라는 말씀을 자주 듣죠. 곡물차는 약미작용이 거의 없어서 물처럼 마셔도 안전하답니다. 82세 최동규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할아버지는 소화불량 때문에 밥을 먹을 때마다 속이 더부룩했어요. 그러다 보리차를 하루 500ml씩 마시기 시작하셨죠. 2달 후 할아버지는 저에게 기뻐하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밥 먹고 속이 편해서 손주들하고 떡볶이도 같이 먹어요. 그 구수한 웃음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연구에 따르면 곡물차는 소화를 돕고 위 점막을 보호해 속쓰림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해요. 소화가 약하거나 식사 후 속이 불편하신 분들께 곡물차는 최고의 선택이에요. 곡물차를 맛있게 즐기는 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500ml까지 90도 물에 보리나 현미 10g을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짜분 맛이 날 수 있으니 시간은 지켜주세요. 따뜻하게 마셔도 좋고 여름엔 식혀서 시원하게 마셔도 구수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현미차는 살짝 볶아서 끓이면 고소한 향이 더 진해져요. 여러분, 구수한 보리차와 고소한 현미차 어떤 게 더 끌리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캐모마일 차와 곡물차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안전한 차들이에요. 저는 지난 50년 동안 환자분들을 통해 작은 습관이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차들로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지혜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제 왜 어떤 차는 해롭고 어떤 차는 안전한지 그 이유를 깊이 알아볼까요? 함께 계속 가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물처럼 마시면 안 되는 차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차들을 알아봤어요. 이제 마음속에 궁금증 하나가 떠오르실 거예요. 왜 어떤 차는 우리 몸을 해치고 어떤 차는 안전할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며 차를 더 현명하게 마시는 비결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제 환자분의 사연과 과학적인 이유를 통해 차의 숨은 비밀을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자, 함께 시작해볼까요?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에요. 많은 차에는 약리작용, 즉 약처럼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뇨작용은 부기를 빼주고 혈압이나 혈당을 낮추는 효과는 건강을 챙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적당히 마시면 이런 효과는 우리 몸에 좋은 약이 됩니다. 하지만 물처럼 많이 마시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약리작용이 너무 강해지면서 몸의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전해질 불균형, 근육 손상, 심지어 심부전 같은 심각한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죠. 저는 50년 넘게 진료실에서 이런 사례들을 수없이 봐왔어요. 제 환자 중 75미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건강을 챙기기 위해 옥수수 수염차와 결명자차를 물처럼 하루 2리터씩 마셨어요. 처음엔 몸이 가볍고 좋다고 하셨죠. 하지만 몇 달 후 갑자기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고 온몸이 쑤시다며 진료실에 오셨어요. 선생님, 밤마다 다리가 저려서 잠을 못 자요. 검진해보니 강한 이뇨작용 때문에 칼륨과 나트륨 같은 전해질이 부족해진 거였어요. 이 불균형이 근육 경련을 일으켰던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약리작용이 강한 차를 과다 섭취하면 전해질 불균형 위험이 25% 높아진다고 해요. 오미숙 할머니는 차 섭취를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며 건강을 되찾으셨죠. 이제는 밤에 푹 자고 아침 산책도 즐겨요 하시며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따뜻했답니다. 그렇다면 왜 루이보스 차나 보리차 같은 차는 안전할까요? 비결은 간단해요. 이 차들은 약리작용이 거의 없거나 아주 약해서 물처럼 마셔도 몸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 루이보스 차는 항산화 성분이 있지만 혈압이나 혈당에 강하게 작용하지 않아요. 보리차는 소화를 돕는 부드러운 성분만 있어서 매일 500ml씩 마셔도 안전하죠. 반면 옥수수 수염차나 헛개나무차 같은 차들은 이뇨나 간 해독 같은 강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과용하면 간독성 위험이 15% 높아질 수 있다고 연구에서 밝혔어요. 차의 성분이 우리 몸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 차이가 안전과 위험을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말해주는 건 하나예요. 물은 물이고 차는 약처럼 마셔야 한다는 거죠. 차를 마시는 건 건강을 챙기는 멋진 습관이에요. 하지만 어떤 차를 선택하고 얼마나 마실지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을 통해 작은 선택이 건강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배웠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차를 마실 때 이건 약인가 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간과 심장을 지켜줄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지혜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제 특히 차를 조심해야 할 분들이 누구인지 알아볼까요? 어떤 분들이 더 신중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차가 위험하고 어떤 차가 안전한지 그리고 그 이유까지 함께 알아봤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차를 특히 조심해서 마셔야 할 분들이 누구일까?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답하며 여러분이 더 안전하게 차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제 환자분의 사연과 함께 차를 신중히 마셔야 할 분들과 그 이유를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마음을 열고 들어보세요. 먼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서 특히 주의가 필요해요. 나이 들수록 간과 신장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젊은 시절엔 거뜬히 처리했던 차의 약리작용도 이제는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뇨작용이 강한 차나 혈압을 낮추는 차는 간과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죠. 저는 진료실에서 65세 이상 환자분들께 차는 약처럼 조금씩만 드세요라고 늘 당부드립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40%가 차의 양리 효과로 전해질 이상을 겪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신중히 선택하면 차는 여전히 건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성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해요. 고혈압, 당뇨, 간질환, 심혈관 질환 같은 질환이 있으시다면 차의 양리작용이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제 환자 중 71세 김민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당뇨약을 드시며 둥글레차를 하루 1리터씩 마셨어요. 혈당을 더 잘 관리하려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과 식은땀을 느끼시다 응급실에 가셨어요. 검진 결과 둥글레차의 혈당 강화 효과가 당뇨약과 합쳐져 저혈당을 일으킨 거였어요. 연구에 따르면 만성 질환자의 30%가 차 과용으로 합병증을 겪고 있다고 해요. 김민수 할아버지는 차 섭취를 줄이고 의사와 상담하며 약을 조절한 뒤 이제는 손주들과 공원 산책을 즐기신답니다. 선생님, 이제는 무서운 일 없이 지내요. 하시며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따뜻했어요.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고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같은 약들은 차의 성분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결명자차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강해서 고혈압약과 함께 마시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죠. 저는 환자분들께 늘 새로운 차를 마시기 전에 약 리스트를 보여주세요 라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위험을 미리 막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차를 마시기 전에 꼭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임산부와 수유부도 차를 신중히 선택해야 해요. 옥수수 수염차 같은 이뇨작용이 강한 차는 탈수를 일으킬 수 있고 태아나 모유 수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35세 이지영 씨는 임신 중 부기를 줄이려고 옥수수 수염차를 마셨다가 심한 피로와 어지럼증을 겪으셨어요. 다행히 차를 끊고 충분한 물을 마시며 건강을 회복하셨죠. 임산부와 수유부는 약미작용이 강한 차 대신 보리차나 루이보스차처럼 안전한 차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차를 마시는 건 건강을 챙기는 멋진 습관이에요. 하지만 누구나 똑같이 마셔도 괜찮은 건 아니에요.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여러 약을 복용하시는 분, 임산부와 수유부라면 조금 더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50년 동안 환자분들을 통해 작은 주의가 큰 건강을 지킨다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차를 마시기 전에 내 몸에 맞는 차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지혜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제 차를 안전하게 마시는 구체적인 원칙들을 알아볼까요? 마지막으로 실천할 수 있는 팁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물처럼 마시면 안 되는 차, 안전한 차, 그리고 조심해야 할 분들까지 함께 알아봤어요. 이제 이 모든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마지막 열쇠를 드릴 차례입니다. 차를 안전하게 마시는 원칙, 이 간단한 3가지 방법을 알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제 환자분의 사연과 함께 이 원칙들을 하나씩 나눠볼게요. 자,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함께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물은 물이고 차는 차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차를 물처럼 마시며 건강을 챙긴다고 생각하시지만 약효가 있는 차는 약처럼 다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옥수수 수염차나 둥글레차 같은 차들은 이뇨작용이나 혈당 강화 효과가 강해서 하루 향수에 2번 150후 200ml씩 마시는 게 적당해요.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차는 물이 아니라 몸에 힘을 주는 약이라고 생각하세요. 연구에 따르면 약리작용이 강한 차를 적당히 마시면 건강이 20% 개선되지만 과용하면 오히려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준다고 해요.
여러분, 차를 마실 때 양을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원칙은 공복에 차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약효가 있는 차는 위를 자극할 수 있어서 식후에 마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제 환자 중 74세 정순옥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아침 공복에 결명자차를 마시며 눈 건강을 챙기려 하셨어요. 하지만 몇 주 후 속쓰림과 소화불량으로 진료실에 오셨어요. 선생님, 아침에 차 마시면 속이 쓰려요. 검진해보니 결명자차의 차가운 성질이 공복 상태의 위를 자극한 거였어요. 할머니는 식후에 차를 마시고 따뜻한 음식을 챙기시며 속쓰림을 극복하셨어요. 이제는 밥 먹고 차 한 잔 마시면 속도 편하고 기분도 좋아요 하시며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따뜻했답니다. 여러분, 차를 마실 땐 밥을 먹고 30분쯤 지난 뒤 따뜻하게 한 잔 즐겨보세요. 세 번째 원칙은 물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는 거예요. 차가 아무리 몸에 좋아도 물의 역할을 대신할 순 없어요. 우리 몸은 하루 1.5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차만 마시고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죠. 저는 환자분들께 차는 건강을 더해주는 보너스, 물은 기본이에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루이보스 차나 보리차 같은 안전한 차를 마시더라도 물을 꾸준히 챙겨 마셔야 몸의 균형이 유지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물 섭취를 충분히 하면 차의 양리작용 부작용이 15% 줄어든다고 해요. 여러분, 물병을 곁에 두고 하루 68잔의 물을 잊지 마세요. 이 세 가지 원칙 정말 간단하죠? 물처럼 마시지 않고 공복을 피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간과 신장을 지키고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줄 거예요. 저는 지난 50년 동안 환자분들을 통해 이런 작은 변화가 삶을 얼마나 빛나게 하는지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루이보스 차나 보리차 한 잔으로 이 원칙을 시작해보세요. 어떤 차를 마셨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시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지혜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제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 지혜를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함께 정리해볼까요? 마지막으로 따뜻한 결론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차를 통해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여정을 함께 걸어봤어요. 물처럼 마시면 안 되는 차,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차, 그리고 조심해야 할 분들과 마시는 방법까지 이 모든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따뜻하게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작은 실천을 제안하고 싶어요. 제 환자분의 감동적인 사연과 함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볼까요? 지난 50년 동안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작은 습관으로 큰 변화를 만드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중 81세 이유키 할머니의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할머니는 옥수수 수염차를 물처럼 마시다 피로와 부종으로 고생하셨어요. 하지만 루이보스 차로 바꾼 뒤 피로가 줄고 아침이 상쾌해졌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손주들과 공원에서 더 오래 놀 수 있어요. 하시며 활짝 웃으시는 모습은 제게도 큰 행복이었죠. 여러분도 이유키 할머니처럼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월요일엔 루이보스 차로 아침을 열고, 수요일엔 보리차로 속을 편안하게, 금요일엔 캐모마일 차로 마음을 달래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될 거예요. 차를 마시는 건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을 돌보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물은 물이고 차는 약처럼 마셔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루 연어 2번 150-200ml씩 식후에 그리고 물 1.5리터를 꼭 챙기세요. 이 간단한 원칙들이 여러분의 간과 신장을 지키고 더 건강한 노후를 선물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냉장고 문에 메모를 붙여보세요. 월, 루이보스, 수, 보리, 금, 캐모마일이라고요. 이 작은 메모가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제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오늘 마신 차나 실천 계획을 알려주시면 저도 큰 기쁨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그리고 손주들과 웃으며 보내는 시간을 늘 응원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